10월의 시작을 앞두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과 함께 신중함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자 시기이기는 한데 내일 또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어떤 테마와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뭐 시장이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상대로 그냥 당연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좀 약간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그 자금들이 조금 바로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연휴가 길면은 외국인들도 이제 휴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돈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매도해야 또 연휴 전에 현금을 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또 매매를 하다가 한국 증시로 돌아오려면은 오늘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좀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자금들이 좀 이탈을 하면서 쉬어가는 장세긴 한데 이런 장세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연휴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평가 흐름에 대한 얘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러 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는 사실 생소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만든 거라서 오늘 키워드는 풍년 랠리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랠리는 랠리인데 풍년 랠리는 뭐예요? 제가 이제 의미가 명절 이후에 랠리를 가는 장세를 좀 체크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한가위로 할까 풍년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풍년을 기원하면서 랠리까지 기원하면 풍년 랠리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랠리가 조금 더 친숙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좀 봐야 할 테마와 종목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테마인지 첫 번째 테마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첫 번째로는 반도체 풍년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사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각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이슈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면은 정말 커다란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 시장에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미 나왔지만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의 HBM4에 대한 상용화 준비 12단에 대한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이제 새로운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체인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또 HBM4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HBM4 공정용인 이제 TC본더4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은 HBM4에 대한 준비랑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명절 이후에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메가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야말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도 최근에 업황이 빠르게 돌아서고 있고 이제 HBM4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어떤 장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장점이라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얼만큼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인가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상승에 대한 룸이 더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거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발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발 기업들까지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고성능 디램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이쪽 안에서 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반면에 단점으로 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중국 내에서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제 규제를 걸어버리다 보니까
보니까 그러면은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축소가 되면서 성장 밸류가 꺾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글로벌적인 노이즈에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최강자는 한국인 건 맞지만 마이크론이라든지 CXMT 같은 중국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HBM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은 라인업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박리담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차원에서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우리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였습니다. 장점과 단점 세세하게 들여다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오랜만에 가져오게 된 배터리의 풍년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상당히 의외의 테마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쪽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국정자원에 대한 모멘텀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배터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가 만들어졌던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노후 배터리가 이제 정상이 나오다 보니까 11년 된 배터리를 그냥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배터리에 대한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오래된 배터리는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터리에서 발화가 된 384개 배터리가 모두 노후화된 11년 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노후 배터리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모멘텀이 커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판매가 됐었던 차량에 대한 배터리도 오래된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적으로도 교체 사이클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로 배터리 쪽이 어제 오늘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되어 있는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점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년 이상이 된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게 올해부터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신규 판매량 플러스 교체 사이클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SS 같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로봇, 드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교체 사이클까지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캐즘까지 돌파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적으로 장점적으로 모멘텀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워낙 이제 테마와 섹터 자체가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앵커님도 지금 여기에 대한 단점처럼 투심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투심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고객 예탁금이 76조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바닥을 찍는 산업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2차전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추가적인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교체 수요가 나타날 건 확실한데 이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이거를 만들어낼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반영이 얼만큼 빨리 나타날지는 실적이 찍히는 걸 좀 봐야 본격적인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배터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당연히 좀 메가 사이클을 가고 있는 반도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오랜만에 또 배터리 동생의 배터리 갖고 왔으니까 배터리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믿음과 확신이 좀 부족했네요. 배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재도전입니다. 이제 교체 사이클에 대한 대장 역할이 될 수가 있는 오늘의 종목은 성일 하이텍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맞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에서 김민석 매니저가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재도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그럼. 네, 제가 내일의 테마 코너 시작하고 초창기 때 가져온 종목이긴 한데 맞아요. 근데 아직도 그 자리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더 빠지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어질 만한 교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엔 좀 더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일 하이텍에 대한 기술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습식 재련이라는 기술을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고순도에 대한 금속을 좀 재련을 하는데 가장 명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상장사 기업 중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기술만 본다라고 하면은 성일 하이텍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바라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논의 사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 속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의무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일 하이텍이 국내에서도 상업화를 가장 먼저 해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먼저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 이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면 성일 하이텍이 대표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주가 지금 뭐 움직인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로 자세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시청자분들 이거를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워낙 대바닥권이고 여기서 계단식 하락이 더 이어지지 않고 이제 대바닥권 이 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인 교체 사이클의 이벤트가 만들어진다. 명절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큰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넥스트 트레이드로 현재가 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46,000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32,000원 참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쉬었고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방은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이버 밴드로 가면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어떤 얘기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쉬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명절 이후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메가 사이클이 올 수 있는 산업들이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좀 구분을 지어서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입장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긴 연휴 동안 저는 이제 아기가 어려서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에서 밴드에 글을 올려드릴 예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휴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올려드리면서 인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 연휴간에도 같이 많은 공부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테마로 오늘 배터리를 꼽아주기는 하셨는데 한 테마와 섹터를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시면 테마 저는 딱 3가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랑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다음에 또 갈 수가 있는 게 빠른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예탁금 76조가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좀 근거와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대결 내일의 테마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하반기 나는 제약바이오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추가적인 얘기는 네이버 밴드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